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2014년 4월 1일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종자는 리잔 프론과 크리스 크레머러스라는 두 여성. 이 두 여성은 정말 많은 의문을 남긴 채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리잔과 크리스는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출신으로 리잔은 91년생으로 당시 만 22세, 크리스는 92년생으로 당시 나이 만 21세였고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다고 합니다. 리자는 전해 9월 데벤테르에서 응용과학 학위를 받아 졸업했고 크리스는 위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미술교육과 전공으로 문화사회교육학 공부를 막 마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둘은 사회로 나가기 전에 뜻깊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이들의 여행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여행 기간은 6주로 처음 2주 동안은 관광지를 다니며 휴가를 즐기고 남은 4주 동안은 파나마의 보켓이라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파나마로 떠나기 전 둘은 여행 경비를 위해 6개월 동안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 저축하였고 그동안 스페인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여행은 리잔에게 졸업기념 여행이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이라는 의미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번 여행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2014년 3월 15일 리잔과 크리스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였고 계획대로 2주간 여러 명소들을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주간의 관광을 마친 두 사람은 3월 29일 봉사활동을 위해 파나마 보켓 근처에 도착하여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 머물며 봉사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오전에는 가정집에서 키우던 블루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와 함께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그림과 영어를 가르치며 보람찬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보켓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4월 1일 11시경 리잔과 크리스는 평소에 다니던 산책 코스보다 조금 더 먼 곳인 피아니스타의 오솔길로 강아지와 함께 하이킹에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도록 하이킹을 떠난 리잔과 크리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함께 하이킹을 갔던 강아지 블루만이 돌아왔습니다. 머물고 있던 곳의 집주인은 강아지만 돌아온 것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고 걱정이 됐지만 다 큰 성인 여성 둘이었기에 조금 늦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잠에 들게 됐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일 아침까지 리잔과 크리스는 돌아오지 않았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집주인은 곧바로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4월 3일 파나마 경찰들은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색 범위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마저 좋지 않아 수색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리잔과 크리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4월 6일 리잔과 크리스의 부모님들이 네덜란드 경찰과 경찰견, 탐정들과 함께 파나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하고 3만 달러, 하나로 약 3,500만 원의 포상금까지 걸고 수색을 추가로 진행하였지만 하늘로 솟은 건지 땅으로 꺼진 것인지 흔적조차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대체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리잔과 크리스가 실종된 지 10주.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만 가던 상황에 한 명의 현지 주민이 주인 모를 배낭을 발견했다는 제보가 접수됩니다. 자신의 마을 근처 강둑 옆의 논에서 배낭을 발견했다고 말한 최초 발견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배낭이 없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배낭이 놓여져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배낭에는 선글라스 2개, 현금 83달러, 리잔의 여권과 물병, 카메라,
브래지어 2개, 핸드폰 등이 나왔고, 이 물건들은 모두 비닐로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배당에서 발견된 휴대폰의 분석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길을 떠난 뒤 처음 통화는 오후 4시 39분. 그들은 112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신 문제로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첫 통화 시도 시간은 그들이 하이킹을 시작한 지 불과 3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미 그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4월 5일 리잔의 휴대폰이 방전되었고, 또 4월 11일 크리스의 휴대폰이 방전되는 순간까지 이들이 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한 횟수는 무려 88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크리스의 휴대폰이 방전되기 전까지 누군가 잠금을 풀기 위해 여러 번의 시도를 한 것인데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게 입력하여 재시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지만 너무나 여러 번 틀린 것이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외에 다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역시 조사를 하였고, 카메라에 4월 1일 실종 당시부터 이후의 상황까지가 고스란히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부분의 사진들은 조난을 당하기 직전의 시간대에 두 사람이 밝은 표정을 짓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하이킹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뒤에 찍힌 사진들입니다. 이들이 실종된 지 약 7일 후인 4월 8일, 누군가가 카메라를 켰고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죠. 카메라는 1시 38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켜져 있었으며 메모리엔 90여 장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찍힌 사진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허공을 찍거나 빨간 비닐봉투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채 찍은 사진, 또 크리스의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카메라 속의 사진들과 배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이킹을 떠난 곳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의 한 바위에서 크리스가 입고 있던 짧은 청바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청바지가 지퍼도 잠겨져 있고 말끔하게 개어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누군가가 고의로 그곳에 크리스의 바지를 가져다 두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크리스 본인이 직접 바지를 벗고 말끔하게 개어놓은 채로 이 자리를 떠났다는 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계속해서 발견되는 물품에도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하였고, 그렇게 수사에 난항을 겪으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9일 가방이 발견된 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의 골반뼈와 발목이 그대로 들어있는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33점의 뼈가 주변의 강둑을 따라 흩어진 채로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 발견된 뼈는 리잔과 크리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잔과 크리스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둘의 수많은 뼈가 발견된 이상 리잔과 크리스가 살아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리잔과 크리스의 실종 사망 사건은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이 남아있는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죽음에는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사진과 함께 사건의 몇 가지 의문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장과 크리스가 하이킹을 위해 갔던 피아니스타 하이킹 코스는 꽤 알려진 하이킹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처음 신고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멀리 이동하지 못했을 상황으로 보여지고, 해당 코스의 주변 곳곳에는 응급 상황을 위한 대피소도 마련되어 있었지만 리잔과 크리스가 이곳을 이용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리잔과 크리스가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아 화를 입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주인집의 강아지 블루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홀로 도망쳤고 이후에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가설을 내세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발견된 이들의 뼈에는 짐승의 이빨 자국 같은 흔적도 없었고, 리잔의 신발에 들어있던 발목은 놀라울 만큼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동물의 이빨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지 원주민에 의해 발견된 배낭에서는 리잔과 크리스 외에 서로 다른 총 34명의 것으로 확인되는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최초 발견자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배낭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밤 사이에 의도적으로 배낭을 가져다 놓은 것처럼 말이죠. 배낭에 들어있던 카메라에서는 이들이 실종된 지 일주일 뒤인 4월 8일 1시에서 4시 사이에 플래시를 켜고 촬영한 90여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왜 찍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사진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비닐봉지가 걸린 나무까지, 나무들과 바위 사진, 관자놀이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은 크리스의 머리 사진 등 몇 장의 사진들로 추측해봤을 때 이들은 강이나 협곡 근처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빗방울 사진이 찍혔지만 함께 찍힌 크리스의 머리카락에는 젖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뤄보았을 때 이들이 비를 맞지 않을 만한 장소, 즉 동굴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거론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을 직감한 두 사람이 패닉에 빠져서 한 의미 없는 행동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플래시를 터뜨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자 한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모두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리잔과 크리스는 어떠한 이유로 조난을 당했던 것일까요? 정말 그들이 조난 중 산짐승들의 표적이 되어 화를 입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그 산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언젠가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 리잔과 크리스의 죽음의 비밀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